자,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다 애정을 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수익들이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어요. 이 삼성전기 쪽이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방안에서 이제 VVIP 회원님께서 삼성전기를 꽤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SM으로 옮겨드린 기준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가 SM이 급등이 한번 나왔을 때 이때죠. 12월 초순인가요? 이때인가요? 9월?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니까 아마도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77,000원 여기였을 거예요. 9월쯤에 SM으로 옮겨드리고 SM이 뭐 바로 충격을 받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지금이야 조금 올라와 있는데 차트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등락률이 이 당시 이제 9월에 이 고점에서 편입이 되셨고 또 77,000원 뭐 이렇게 편입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뭐 71,700원으로 해봐야 15%고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전기 쪽의 흐름이 9월이었잖아요. 그 SM 기준의 9월.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좀 휘청거리고 있을 때 기준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12만 원대 아마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수급도 솔직히 꼬여 있었고 그래서 IT 비중을 사실상 많이 줄여드렸던 최대 55%까지 갖고 있던 비중을 그런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든 요 삼성 전기 부분의 그 이후의 전략 부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거 다 외부에도 오픈이 될 거란 말이죠. 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어제 고점 오늘 고점 대비해서 2, 3% 밀려서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 17,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탈이 돼서 차익 실현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17,480원을 넘기면 거기서라도 따라붙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케미칼을 만약에라도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사실은 아까도 이제 질문 나왔던 게 압박님께서 LG화학을 차익 실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방안에서 이제 가장 감사한 분들이 그 매매를 일부 이제 이렇게 스스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전략에서는 LG화학 80만 원 목표 주가에도 올라가면 더 상향시킬 거란 말이에요. 100만 원 이상은 못 올라가겠어 LG화학이 농담이 아니라 올라간다 넘긴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전체 전략은 방안에 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 자 예를 들어서 LG화학 차익 실현합니다. 왜요? 왜 차익 실현해요? 아 단기적으로 고점이어서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 끝나나요? 아니요. 밀리면 재편입할 겁니다. 어디서 재편입할 거예요? 한 2, 3%, 3, 4% 밀리기 시작하면 재편입할 겁니다. 에이 그럼 나 그냥 가져갈게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서.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이 다 차이점이 발생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도 예를 든다면 제일 아쉬웠던 게 에코프로는 4차례 전량 차익 실현을 했지만 주력주나 수익 종목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이렇게 가파르게 안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론은 포스코 케미칼의 전략 부분이 이 당시에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합시다 했어요. 누적 수급은 좋은데 한번 정리를 합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쭉 잡혀 있었죠. 그런데 하는 사이에 하는 사이에 꿍.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누적 수급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최악의 상태는 또 아니에요. 일부 나오긴 했어도. 그리고 여타 종목군 대비 또 강해. 여러 가지. 그래서 요런 데서 그 손절 범위를 미리 잡아드렸지만 강도 있게 매도 이렇게 못 해드렸어. 왜? 대형주다 보니까 등락률이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2% 굉장히 많이 밀리긴 했지만 뭐 이렇게 들어올리고 2% 눌림인데.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술적 분석은 그다지 뭐 전저점 깨서 이런 걸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누적 수급이 있고 그리고 거래가 급감을 하지 않는 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여기서 차익 실현을 강도 있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차익 실현 및 손절 기준을 설정은 해드렸지만 여기 밀리면 정리하세요라고 문자까지 다 보내드렸지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자락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대신에 시장의 영향도 있고 하니
그리고 여타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으니 또 전체 비중은 하반기 15% 수익 종목의 2차 전지 대비해서 5%까지 크게 축소를 시켜놨으니 일단 그 범위에서는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자. 또 시장 대비해서는 일단 방어가 좀 됐다.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그렇다면은 가장 탑픽을 포스코 케미칼로 본다. LG화학은 별도로 보는 거고. 그리고 금양은 일단 싹 정리를 했고 맨 마지막 물량은 손절이 되더라도. 그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위에서 잘랐든 밑에서 잘랐든 요 기준에 어제 같은 케이스의 매수 강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패가 돼도. 꺾여져서 내려오더라도. 그래서 대형주의 이런 초강세 20%의 흐름이라든가 상승이라든가 여기서도 8%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범위의 흐름에 실패가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거래가 터지고 양봉일 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좋을 때 우리 방안에서 항상 유행했던 얘기가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가 터지고 양봉인데 왜 안 들어갑니까? 어느 가격에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양봉인데 왜 차익 실현합니까? 차익 실현을 해도 예를 든다면 이런 날 오늘 같은 날 고점 대비 음봉으로 미끄러지면 그때 그럼 차익 실현하십시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주력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여러 가지죠. 아니 결론적으로 문자 사인을 뭐 좀 잘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기 쪽의 기준은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서는 뭐 여러 우여곡절이 많은 종목이죠. IT 전체가 다 그래요. IT 시가총액 최상위 6종목이 있어요. 사실 IT 시가총액 최상위가. 그런데 이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 LG에너지솔루션.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로 우리가 분류를 별도로 또 해놓는 거고 3위 SK하이닉스, 그리고 시가총액 6위 삼성 SDI, 그리고 시가총액 4종목이 이제 10위 안에 들어오는 거고 17위에 놓여진 LG전자. 지금 포스코 케미칼하고 17위를 왔다 갔다 해요 서로. 그 다음이 시가총액 28위에 놓여져 있는 삼성전기. 근데 오늘 아마 27위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6종목이 IT 전체입니다. 지금 30위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좀 봤던 게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LG 이노텍, 뭐 DB하이텍은 이제 시가총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뭐 2조를 넘기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4,400만 주짜리죠. 결론적으로 삼성전기가 예전의 기준에서는 삼성 SDI하고 똑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2020년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의 화두, 친환경, 전기차 이런 부분에 이제 시가총액이 엇박자가 났는데 그룹 차원에서는 똑같이 그 육성을 했던 업체들인 거죠. PCB 원래 PCB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LED 사업도 뛰어들어 봤고, 결론적으로 전기 쪽의 지금의 그 수급의 기준은 전일 우리가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전일 기준에 잘 보시면 78회차의 원고 내용에 이거를 다 보여드렸어요. 78회차 원고를 보시면 되겠다. 지금 하반기에 오늘도 장 끝나면 요렇게 한 번씩 잘라주세요. 이거 아주 쉽고 편안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쉽고 편안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근데 이게 흔들려. 저도 흔들려. 여러분도 흔들려. 솔직히.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이 뭐냐? 하반기 이후에 7월 1일부터 예전에는 날짜까지 쏙쏙 잡아서 해드렸어. 하나솔루션이다 그러면 5월 20일부터 그러면 1조를 넘게 매수한 거야. 1위. 그리고 7월 26일부터 그러면 그래도 또 1위 8천억. 근데 그냥 다 빼고 다 빼고 7월부터 그냥 매수했다고 치고 7월 1일부터 그러면은 하반기 기준이잖아요. 그럼 동등선상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은 매집이 되는 게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설명드렸죠. 얘는 뭐예요?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이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주가는 못 가. 그다음 삼성전기 어제 눌렸지만 오늘 탄력 반등 15만 원 넘겨놓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
지금은 사실상 한 발짝 뒤에 있지만은 사실 금융지주사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고 현대로템 시가총액 3조짜리예요. 3조짜리에 이런 매집. 그러니까 CS윈드도 좀 보고 있다가 변동이 얘도 가벼울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작지. 예? 어찌됐건 요 종목군들. 그리고 이게 점점 바뀌어요.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하반기에 여기에 들어 올려져 있어야 될 게 2차 전지거든요. 근데 LG에너솔루션도 쭉 들어왔던 수급이 꼬여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가 누적 수급에서 아름아름 시각에서 이제 멀어졌는데 이제는 다시 들어 올려져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명확히 보십시오. 4분기에 왜 우리가 특히나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악을 쓰고 전기전자 업종이 심상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7위, 그리고 뭐 우선주는 뭐 별도로 하고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라온 요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만만치가 않죠. 6개의 극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IT 종목이 그중에 우선주 빼고 3종목이 순매수 최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 밖에도 우리의 선호 종목인 현대, 두산, 인프라코 지금은 눌려있어서 속상하지만 현대, 로템 그저께까지 속상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행복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IT네? 금융지주사도 금융지주사 뛰어나게 들어왔는데 금융지주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다소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와 IT 삼성전자 시가총액 대비해서 조금 제한적인데 삼성전기가 금융지주사보다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근데 삼성전기를 더 많이 매수했네. 이야 실질적인 매수 1위네. 퍼센테이지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 장난 아니네. 현대로템도 만만치 않네. 이 기준에 1월 달로 딱 접어드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이닉스가 딱 치고 바닥 대비 25% 올랐잖아. 기아 현대차 딱 치고 들어. 자동차가 가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뭐 삼성전기 얘기하려다가 전체를 다 보게 됐는데. 금융지주사는 그래서 아쉽게도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때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리고 적절한 때 또 한번 접근해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IT 여전히 여기에 놓여져 있죠. 언제 다시 치고 움직이느냐요. 1월 달에도 4분기 이후에 순위에 IT가 들어와 있었는데 1월 달에도 하이닉스도 포함되어 있고 전기, 전자우선주, LG전자 와우. 그러면 2차 전지로 분류를 잡아놓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 쪽 IT 다 순매수 상위. 삼성전자만 1월 달에 안 보일 뿐이지. 우선주가 있잖아 대신에. 거기에 카카오뱅크 다 우리 종목이에요. 윤정도 말을 믿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야 메이저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게 어제 종가의 기준이라면 또 틀려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표 작업하시는 분들이 저거 똑같이 다 잘라주세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이야 장 끝나고 또 자르면 된다고 치고. 그래 장중에 뿌려드리면 되잖아. 결론적으로 IT의 지금의 흐름이요. 굉장한 겁니다. 어차피 뭐 삼성 전기 보려다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럼 전체 시황이나 이런 부분 그냥 또 보시자는 거죠. 어제 시황 잘 해놨는데 그거를 영상을 안 올려놔 버렸어요. 오늘 올려놨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잘 보세요. 다우지수의 경우에 다우부터 보지 말고 나스닥부터 볼까요? 이 거짓말쟁이들한테 맨날 속아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나스닥이 약하다고요? 에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나스닥이 지금 저점 대비 5%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약하다는 표현을 합니까? 고점에서 밀린 걸 보신 건데 이 고점은요 6월 말 7월 저점 찍고 나서 30% 수준의 폭등이 나온 이후의 조정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9월 말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테슬라가 70%가 빠집니다. 그죠? 시가총액 5위짜리 종목이 70%가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유독 못 간 거죠. 못 간 거지 저점을 깨고 붕괴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쌩 난리 난 것처럼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게 뭡니까? 오늘 표작업 지난번 3분기 GDP하고 소매 판매하고 신규 수rop수당 그 표작업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하나 해주세요. 그거는 예전 거는 화면 방송 화면으로 주시고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는 야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긴축에 대한 우려감. 그런데 지금은요 폭등이 나왔어. 장중에 조정받다 제가 뭐라 그랬죠? 장중에 조정받을 때 내일 아침에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또 표현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표가 좋은데 빠지는 게 어딨습니까?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 뻥쟁이들 지표가 좋은데 빠진다고 그 거짓말하는 애들한테 속아서 대형주 다 버리고 어제도 새벽에 어르신 한 분 전화 오셔가지고 80대 어르신이신데 대형주 갖고 있는데 다 팔라고 그래. 다 팔아가지고 소형주 이상한 거 사셨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결론적으로 S&P 500 지수도 그렇고요. 다우 지수도 그렇고요. 엄청난 상황이 지금 하반기에 다우 지수 신고가가 나왔어요. 30개 업종 평균 지수잖아요, 이게. 30개 대표 종목만 업종 대표 종목만 30개를 넣는 건데 주가 평균 방식이라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급락을 해. 여기 테슬라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테슬라 급락해 아무 상관없어. 테슬라 70% 빠져도 30분의 1 종목에 대한 70%인 거야.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던 네이버가 70% 빠지면 시장의 지수에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30개 종목 평균으로 따져버리면 아무 영향이 없어버려. 다우지수가 그래서 전체 경기 동향을 보기엔 가장 좋은 지표가 되는 거고 시장이 강세를 띨 때의 기준에서 주도업종이 누구냐 봤을 때 우리의 주도업종 기준 2015년 이후에 기술주의 기준으로 설정했을 땐 그러면 그때는 나스닥 보는 거고 전체 흐름을 다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S&P 500 지수 보는 거고 경기 동향 보고 싶다 다우 지수 보는 거고 지표별로 지수별로 보는 게 다 달라요. 근데 방송에서 누구 하나 그 얘기 해주냐고. 맨날 방송 나오면 지수 빠지면 지표가 너무 좋아서 긴축을 한대요. 뭐 매파예요. 뭐 매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오늘은 뭐라 그럴까요? 지표가 좋아서 올라왔다 그럴까? 또 지표가 좋아서 뭐 조정받는다 그러더니 지표가 좋은데 조정을 왜 받냐고. 응? 아까 또 깜빡한 거 있죠. 포스코케미칼 보합해서 추가 편입한다는 거.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르니까 또 그게 아니라 보합해서 포스코케미칼 오늘 21만 2천 원에 편입을 했으니까 보합해서 포스코케미칼 편입합시다 했잖아.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리고 문자를 못 보낸 거예요. 왜? 다른 것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럼 다우만 강해요? 독일은? 프랑스는 미쳤죠. 얘네들은 지금. 미친 게 아니야. 이게 정상이에요. 무슨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하고 앉아있어. 윤정두가 중국 증시 단 한 번이라도 보여줘요? 딴 데 가봐. 10시 반만 되면 중국이 지금 어떻게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중국하고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되는 게 없어요. 전혀. 중국의 경제 동향은 연동을 줘도 전혀. 그 과거 자료를 한번 오래간만에 끄집어내서 보여드릴게요. 중국의 흐름이 2015년도에 비이성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시장을 비이성적으로 중국 시장을 들어 올려놓고 그 다음에 비이성적으로 또 조정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에 방송 원고를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있나 지금? 방송 VOD 자료. 2015년도 PPT 아마 한 15강 정도에 나오려나?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하루에 얼마씩 빠졌냐면요. 하루에 중국 증시의 하락률이 5%에서 최소 5%에서 7%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냐? 없었다니까. 없었어요. 이건 내추럴 엔터텍일 거예요 아마. 아주 무슨 중국 증시 그 당시에만 해도요. 우리나라 장 끝나고 중국 증시는 계속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야간 방송에 맨날 방송 나와서 전문가랍시고 야간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엉엉엉엉 울어. 왜 울어? 그러면 중국 증시가 5%나 폭락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머징 마켓이. 근데 지금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하면서 중국이 어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중국이. 또 그렉시트 생각나세요? 그렉시트? 그 그렉시트는 유럽에만 영향을 줬지 아무런 영향이 없던 쪽이거든. 목차를 한번 봐야겠다. 목차를 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중국 증시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나와요. 근데 그 영향을 예를 들어서 홍콩 항생도 영향을 안 받아. 홍콩 항생도 영향을 안 받는 거 그거를 무슨 중국 증시 내가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요 당시에 상하이 14강 14강에 있네. 14강을 한번 봅시다. 이게 2015년도 방송일 거예요, 아마. 2015년도. 응? 이게 동영상으로도 그대로 있어요. 동영상으로도. 이 당시에는 유료 활동을 안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뭐 굉장히 좋았어요. 이뻤어, 내용이. 자, 이게 어딨어? 중국 어딨니? 잠시만요. 지금 막 찾으려니까. 아니야, 근데 꼭 보셔야 돼요. 이 당시 방송에서 이것도 갖고 나갔었네. 이것도 우리 갖고 나갑시다. 가운데 저 가리고, 응? 럭키증권 카드 글씨 하나만 빼고 35년 노하우다 이거 보여줍시다. 이거하고 농담이 아니라 상장. 대우증권 상장도 상장 그거만 빼고 7,861%인가 그거 저 빨간색으로 딱 체크해가지고 뭐 윤정두가 누군지를 알아야 어유 뭐 대단한 분이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가지고 갑시다. 유튜브 보면은 뭐 실전 투자 대회 1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들 계시는데 우리나라 1등은 윤정두잖아요. 기록을 갖고 있는 게. 근데 뭘 그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찾으면 안 되겠고 다시 한번 목차를 볼게요. 목차는 알아. 중요해요.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 맞다 윤정두 얘기가 맞아. 같이 계시는 분들 윤정두 얘기가 맞다고 느끼시는 거 굉장히 많죠. 응? 글로벌 증시 등락률 비교 17강. 야, 내가 시장에서 들을 때는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윤정두는 지수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네. 지금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시장이었죠. 그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시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장인데 유럽 쪽에 고가 돌파 행진 여기 있네. 에이 빨리빨리 나오지 말이야. 자 이게 2015년도예요. 이거 이 당시에도 이 표 만드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 연구원들 지금 우리 쪽 연구원들 반성해야 돼. 윤정두도 반성해야 되고 연구원도 반성해야 돼. 연구원의 역할이 마케팅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도 해야 되지. 그거 배워야지 먹고 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표 작업하는 거거든. 이거 연구원이 다 했지 직원분들이 이거 머리 아파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걸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연구원들도 이때 이 작업을 하는 연구원이 있었다면 지금 주번 다시 이걸 잊어먹겠냐고. 윤정도 밑에서 배워나가서 지금 뭐 한국경제TV든 MTN이든 이데일리든 이토마토든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무지 많다 그랬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와우의 매출 2위가 2009년도 회사 연구원이었고 2003년도 연구원이었던 친구 중에 지금 MBM 메인 앵커 하고 있는 애도 있고 이름 얘기하긴 그렇지 뭐. 나중에 우리 2월 달에 호텔 강연회 할 때 끝나고 나서 또 소주 한잔 할 때 그때 누구누구 다 얘기해 줄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싹 다 얘기해 줄게. 결론적으로 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상해 종합주가 지수 있죠. 하루에 몇 퍼센트 빠져요? 8% 막 종가가 6%, 7%, 8% 빠집니다. 왜 이렇게 빠졌어? 아무 이유 없어요. 2014년도에 중국에서 국영기업 많잖아요. 그러니까 IPO하고 보호해수 물량 풀고 그들의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한 공산당원에 그러다 보니까 비이성적으로 주가를 미친 듯이 올려놨어요. 2004년, 2005년 그 당시 기준처럼. 그래서 IMF가 권고를 합니다. 뭐라고 권고를 하냐면 야, 니들 이렇게 하지 마. 왜냐면 예를 들어서 MACI 모건 스탠리 MSCI 지수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놓은 지수잖아요. 그걸 보고 벤치마킹하는 글로벌 시장의 펀드 매니저들, 상품들, 그 상품들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 폭락이지만 그 전에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폭등을 시켜놨다니까요. 글로벌 시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비이성적으로. 그러니까 벤치마킹하는 쪽은 이걸 다 편입해야 돼요.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오는데 그때 막 외국인 사잖아. 바보야? 왜 사? 바보가 아니니까 사는 거야. 안 사면 소송당하거든. 사라고 돈을 줬는데 안 사면 소송당하거든.
근데 샀는데 주가가 70%씩 빠졌어. 이번에 70% 빠졌잖아요. 그럼 그건 소송 안 당해. 왜? 사라고 그래서 샀잖아. 주가가 밀리면 팔아야지. 아니 사라고 그래서 샀는데 주가가 밀리면 파는 게 아니라 돈을 빼야지. 빼면 팔아서 돈을 주죠. 그러니까 니들이 비이성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시장을 올려놓으면 해외 펀드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돈을 유입할 수밖에 없어. 개인들은 모르니까 와 테슬라 폭등하네. 야 엄청나네.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갔네. 개 사주세요. 테슬라 사달라고 돈 다 넣었잖아. 그리고 70% 빠진 거 아니에요. 응? 매니저들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섹터에 돈 들어오면 그대로 사주는 거라고. 제약바이오에 돈 안 들어왔겠어? 섹터에 돈 들어왔잖아.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인덱스가 아니라 그걸로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IMF의 권고에 의한 중국 증시의 조정이 나온 거예요. 비이성적인 주가 부양하지 마세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지분 한도가 이 당시에 5%인가? 중국 본토가요.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홍콩 H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비중 돈은 들어오지 비중은 채워야지 주가는 비이성적으로 올려놨지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샀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결국은요. 급락이 나온 거야. 그거에 대한 후유증, 후폭풍. 7% 8% 말이 7% 8%지. 오늘 지금 항생이 8% 상하이가 8% 빠져봐. 그러면 들여다봐야지. 근데 기껏해 봐야 1, 2% 움직이고 그런 상황을 왜 들여다보냐고. 얘는 이머징 마켓에서 변동이 큰데요. 결론은 미국이 영향을 받은 적 있어요?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미국이 영향받은 적 있나? 없죠. 없잖아. 에? 아니, 독일이 영향받은 적 있어요? 없잖아. 니케이가 영향받은 거 있어요? 없잖아. 같은 아시아 증시인데도 영향받은 게 없어요. 근데 정신 나간 친구들 맨날 나와서 어이구 하다못해 홍콩 항생도 영향을 받은 적이 없어. 없잖아. 코스피는요. 없어요. 근데도 맨날 울고 난리쌩. 그러니 윤정두네는 시황 제대로 본 윤정두하고 같이 대박이 나는 거고. 아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울어요? 라고. 그렉시트 문제 없어요. 라고. 중국 문제 없어요. 라고. 이때가 메리스 터질 때요. 메리스 경기부양책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상황 하나 잘 보는 게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부터 보여드렸던 게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나서야 그러면 기준을 잡아드린 거 아닙니까? 2015년도죠. 좋잖아 하면서 뭘 갖고 나가요?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빠졌어? 2015년 8월 25일 날? 응?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 이후에 2016년 5월 18일 날 최저 바닥 찍고 이게 얼마예요? 32,000원? 와우. 종목별로 다 하나씩 다 들여다보면서 시장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수 기준 다시금 보여드리면 비교 차트가 아쉽게 없네. 이 비교 차트 이런 게 있어요. 전혀 그 중국 증시하고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전혀 연동이 없다라는 또 비교 차트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중국 증시 자체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비이성적으로. 이게 연동이 됐냐고.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올랐어요? 이때? 2014년도에? 아니거든. 그 후 후유증. 응? 소형 잡주들 움직여서 그 후유증 나오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 들으셨죠? 이거 증권 카드하고 상장하고 먼저 보낸 다음에 또 KLS 강연했던 거 보낸 다음에 이거 방송해도 되죠?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이력에 대한. 결론적으로 뭐 삼성전기 얘기하려다 이렇게 됐는데 삼성전기 어차피 15만 원 수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 잡을 거고요. 2차 편입의 기준. 그리고 시장 뭐 상상을 초월하게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계좌 수익이 중요한 거죠. 내 종목이 어제처럼 뭐 엄청난 탄력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필요 없어. 25% 수익인데 뭐 계좌 수익이 하반기 기준에 1월 한 달 동안은요. 1월 한 달 동안 11% 수익입니다. 시장 등락률에 절대 소외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현대로템 조금 밀려서 짜증스럽긴 한데 저쪽을 차익 실현하지 않고
가져가는 쪽에 설정 범위를 대처를 하겠다라고 기준 잡아드렸어요. 상황에 따라서 추가 편입 문자까지 나갈 겁니다. 시장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싶다, 나 함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2월달 교육까지 있으니까 빨리 찾아오셔서 대처하시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은 빨리 하세요. 가격 인상됩니다.